2022년 노벨 물리학상 이게 누구한테 갔는지 혹시 아세요? 거의 100년 동안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조차 머리를 싸매게 만들었던 정말 기묘한 수수께끼를 푼 사람한테 돌아갔습니다. 바로 안톤 차일링거. 자, 지금부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양자 미스터리를 해결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이 모든 논쟁의 시작이 사실은 이 질문 하나 때문이었어요. 아니, 당신 정말로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땐 달이 저기 없다고 믿는 거요? 아인슈타인이 닐스 보어한테 던진 정말 도발적인 질문이죠. 이게 바로 두 천재의 세계관이 그냥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지점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은 현실이라는 건 우리가 보든 말든 당연히 거기에 있는 거다라고 믿었지만 양자역학은 정말 소름 돋게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인슈타인은요, 이 현상을 진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경멸적으로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니, 이 질서정연한 우주를 믿었던 아인슈타인한테 대체 뭐가 그렇게 비과학적인 유령처럼 느껴졌던 걸까요? 자, 그럼 그 유령의 정체를 밝히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자 얽힘이라는 거예요. 이 양자 얽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두 입자가 무슨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 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입자를 딱 측정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즉시 우주 반대편에 있는 다른 입자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빛보다 빠른 소통이라는 거죠. 와, 슈레딩거가 괜히 이걸 두고 양자역학의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차일링거가 든 양자 주사위 비율을 보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감이 확 와요. 자, 1번 주사위 2개를 던져요. 그럼 당연히 결과는 제각각이죠. 그쵸? 근데 얽혀있는 양자 주사위는요, 던질 때마다 숫자는 무작위로 나오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한쪽이 6이 나오면 다른 쪽도 반드시 6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둘이서 미리 답을 짜고 던지는 것처럼요?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수십 년 동안 말이죠. 이건 그냥 과학이 아니라 철학 논쟁이었어요. 그럴 것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물리학자 존 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하고 방법을 딱 내려오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이 길고 긴 이야기의 시작은 1935년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이거 이상하다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였어요. 그게 수십 년 동안 그냥 말싸움으로만 머물다가 1964년에 존 벨이 자, 이제 실험으로 끝냅시다 하고 판을 뒤집었죠. 그리고 마침내 1998년 안톤 차일링거가 바로 그 실험을 완벽하게 성공시키면서 이 기나긴 논쟁에 마침표를 쾅 찍게 된 겁니다. 이 차일링거 팀의 실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영리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했거든요. 혹시 입자들이 우리 모르게 빛보다 더 빨리 신호를 주고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요. 이 허점을 막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뭘 측정할지를 측정하기 진짜 바로 직전, 정말 찰나의 순간에 무작위로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둘이 서로 연락할 시간을 아예 줘버리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결과는요? 네, 아인슈타인이 틀렸습니다. 이 상관관계는 고전 물리학이 예측하는 걸 그냥 압도적으로 뛰어넘어 버렸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좋아, 그럼 만약에 우주가 처음 생길 때부터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었던 거라면 이런 마지막 의심까지 없애려고 뭘 했는지 아세요? 무려 수십억 광년 떨어진, 그러니까 우주 초창기에 출발한 별빛을 가져와서 실험에 썼습니다. 세상에, 스케일이 그냥 우주적인 거죠. 이걸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유령은 더 이상 유령이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하는 현실이라는 게 완벽하게 증명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유령이 진짜 있다는 걸 증명하고 끝? 아니죠, 전혀요. 이제 과학자들은 이 기묘하게 짝이 없는 현상을 우리 현실 세계에 써먹기 시작합니다.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기술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 양자 얽힘이 만들어낸 가장 놀라운 기술, 그 중 하나가 바로 퀀텀 텔레포테이션, 양자 순간이동입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뭐 영화 스타트rek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뿅 하고 사라졌다 나타나는 거?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나 물건을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물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순수한 정보를 보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본 입자의 양자 상태, 일종의 설계도를 측정해요. 그럼 그 순간 원본은 사라져요. 하지만 그 설계도 정보가 멀리 떨어진 다른 입자로 전송돼서 원본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복제품을 저쪽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 원리를 쓰면요, 절대 뚫을 수 없는 암호를 만들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얽힌 입자를 하나씩 나눠 가져요. 그러면 굳이 비밀키를 주고받을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똑같은 비밀키를 동시에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해커가 중간에서 이걸 훔쳐보려고 한다? 그럼 그 즉시 얽힘 상태가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들통나는 거죠. 실제로 찰링거 팀이 이 기술을 써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이미지를 아주 안전하게 전송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심오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모든 연구가, 이 모든 기묘함이 결국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어떤 현상도 관측되기 전까지는 현상이 아니다. 닐스 보어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양자 세계의 현실이라는 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본다는 그 행위 자체가 현실을 만들어내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결국 찰링거의 이 모든 연구는 우리를 맨 처음 그 질문으로 다시 데려다 놓습니다. 달을 보지 않을 때 달은 과연 거기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양자역학의 대답은 이겁니다. 본다는 행위, 다시 말해 정보를 얻는 그 행위가 없다면 그 질문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만지고 느끼고 물질적이라고 굳게 믿었던 이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실체가 사실은 정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실은 과연 무엇인가요?